예, 여러분 앞서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없죠. 예, 네. 방금 전에 이제 잠깐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도중에 이제 야 3당이 통합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잘 됐어요. 현명한 선택이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금 이 구도로 가다가는 뭐 대한민국 작살나게 생겨가지고 뭐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야 3당이 좀 정신을 차리고 그쵸. 하나로 좀 합쳐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티끌 같은 것들을 쥐고서 선거를 이기려고 하다가는 큰 틀을 다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산산조각 나고 나서 그 가지고 있는 티끌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그러니까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고요. 어쨌거나 그 뭐 유승민계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이제 그 당하고 새보수당이라고 그랬죠. 또 그다음에 또 전진당, 이현주 의원이 만든 전진당하고 또 한국당하고 했는데 또 이제 공천 때문에 또 아마 잡음이 합의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잡음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큰 틀에서 합의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이제 정치적인 미래도 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국회의원을 한번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나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적당히 해 드신 분들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고 좀 그래야지 뭐 제가 뭐 그분을 싫어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 준표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사실. 그만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홍준표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정동영 의원 있지 않습니까? 정동영 의원이 대선에서 개처발리고 국회의원 한답시고 고향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극도로 비난했었거든요. 그래도 한 나라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그 국회의원직 연명하겠다고 고향에 내려가는 게 저는 그 본세가 뭡니까 그게. 근데 뭐 또 우리 홍준표 형님도 또 똑같은 선택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계속 갖고 싶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는 잘 되질 않아요. 좀 그냥 변호사 생활 좀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후위를 좀 도모하든지 아니면 저기 보수 농객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보수 농객으로서의 역할이 더 잘 어울려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패브리 끼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좀 양보하실 분들은 좀 양보 좀 하고 좀 어떻게 이미지 안 좋으신 분들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한테 좀 어떻게 좀 자리 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도 좀 깨끗하고 젊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컨셉으로 이번에 나간다면 저는 압승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세대 교체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지금 보수라고 그러면 태극기, 성조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 이미지 가지고 어떻게 국가 백년지 대계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현명한 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종로에서 행보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제 지면 뭐 본인이나 본인 이제 보좌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이낙연 후보가 워낙 이제 막강하고 종로가 또 이제 민주당 쪽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저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잃을 거는 없는 싸움이에요, 사실. 뭐 이제 국회의원직을 이제 계속 유지를 못 한다는 거가 조금 이제 걸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만 이긴다면 뭐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보수를 살린 어떤 당의 지도자, 뭐 박근혜가 예전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린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번에 해화동으로 전셋집을 구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어떤 이유였죠? 해화 지역에서 역대 선거의 상상 열세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열세인 지역에 집을 구했더라고요. 뭐 좋은 집을 구한 이낙연 후보와는 좀 그림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오히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사실 온실 속의 화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해화동에 집을 구한다는 전략을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불리한 곳에 오히려 집을 구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이번 선거의 판도를 오히려 알 수 없게 만들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또 얼마 전에 또 한번 말실수를 하셔가지고 네네. 예, 또 그 5월 강조항쟁이라고 하나? 여기 정식의 명칭도 저도 좀 모르겠고 강조사태라는 이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입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70년대생까지만 해도 예. 광주 사태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하여간에 네. 그 5.18 민주화항쟁, 5.18 민주화항쟁이네요. 광주 민주화항쟁. 예, 광주 네. 민주화항쟁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애매하게 하셔가지고 괜히 이제 잘못했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구설에 오르는 게 예. 지금 이 보수 정당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그 반대 쪽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굴 만한 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냥 언급을 안 해도 절에 가서 합장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황교안 대표한테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뭐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이제 어떤 다수당이 되거나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그런 신념을 펼치는 거지. 네네. 지금은 좀 열세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제 쓸데없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적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뭐 잘 그래도 해결을. 뭐 잘 극복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 뭐 그게 선거의 흐름에 예. 뭐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사실은. 네. 어차피 뭐 정해졌으니까. 네. 왜냐하면 뭐 사실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 예. 뭐 광주에 살지도 않았는데 나는 광주 유공자다라고 말한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많죠. 많고 네. 또 심지어 지금 명단도 오픈을 안 공개를 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게 무슨 경우인지 그런 부분에 솔직히 대해서 좀- 사실 광주의 희생을 잊지 않는다라는 건 다른 별개의 문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지 거기서 숟가락 얹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냐라는 불만도 있다는 건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진보 쪽에서도. 예. 단순하게 광주를 팔아서 연명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이 민주당은 안 그래도 시체팔이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시체팔이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간에 뭐 광주 뭐 그 부분은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요. 예, 뭐.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예. 황교안 대표의 5.18 관련 말실수는 예. 뭐 크게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나라당의 태용호 예, 공사죠. 태용호 전공사. 전 공사도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또 이걸 되게 웃겨요. 뭐 그 소위 말하는 야당 편을 드는 몇몇 인터넷 우리 답글러들이 예. 댓글러들이 뭐 미성년자 강간범인이 뭐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그 말을 또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뭐 국회의원이 되냐 그러는데 그건 태용호 씨가 예. 한국에 넘어오자 예. 북한에서 한 말이에요.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네. 북한에서 공격하고자 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뭐 태용호 씨를 두고 그런 미성년자 강간범이니 뭐 살인범이니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뭐 과거에 공안검사였다느니 뭐 안기부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씨는 김종필 씨랑 왜 합당을 했습니까? 그렇죠. 김종필은 안기부란 걸 만든 사람인데. 그거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면 서로 목 조르는 기예요. 지금 뭐 각 당이 서로 여당일 때 깝치던 법안들 때문에 예. 야당 내서 좆대는 거 아닙니까 서로. 예, 그렇죠. 입장 바뀌면 서로 좆대는 거니까 엔간하면 민감한 것들은 서로 좀 공격을 안 해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분 정도는 제가 좀 편을 들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근데 네. 뭐 지저분한 것보다도 이번 선거는 일단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일부 방송 만미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종 무슨 복지 혜택 벌써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예. 메인 화면에 예. 뭐 혜택이 뭐 30만 원을 뭐 돈을 더 준다느니 뭐 이런 지금 광고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세수가 지금 벌써 작년에- 빵꾸가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저희 모자라게 개인들이 되는- 내는 세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예. 뭐 법인세 핑계 대고 이것저것 핑계 대는데 예. 미친 거죠. 이거 참 이제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다른 방송에서 이제 세금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뭐 1.5배 이상 지금 세금을 지금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풀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아니 일자리 예산 뭐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에 그 뭐죠? 또 태아 뭐 신생아 출산? 예. 출산 관련 성인지 감수성 이런 쓸 때는 돈은 이빠이 썼는데 그것도 어디다 썼냐고. 뭐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뭐 어제죠. 통계청에서 뭐 고용지표가 좋아졌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꼬라지를 보면 60대 이상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예. 40대는 줄었고요.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네. 중요한 핵심은 30대는 발표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20대는 늘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예. 36시간 미만 근로자만 늘어났고 예. 36시간 또 이상 근로자는 줄었어요. 그리고 고용을 한 자영업자 수는 엄청 줄었고요. 네. 고용 없이 1인 자영업자 수는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좆된 거예요. 지금 나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메인 타이틀로 잘했다고. 고용 지수가 늘었다는 예, 식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정부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얘기하는데 이 개새끼들 아닙니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론사들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아니 편 들어주는 것도 정도껏 해야죠. 이게 객관적인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거를 뭐 본인들은 기자 정도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양반들일 텐데 네. 정말 대한민국 언론이 다 썩었다는 게 거기다 오늘은 또 이번에 그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예. 그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나 예. 그 외국인들한테 의료비가 굉장히 지출이 많이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맞습니다. 부랴부랴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외국인들 건보를 많이 내는데 예. 많이 내고 오히려 낸 것보다 적게 가져가서 흑자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의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외국인에 포함되는 게 제외 한국인도 포함이에요. 제외한 거. 그러니까 제외 한국인들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외국에 있어서 보험을 탈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6개월만 건보료를 낸다고 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는 거는 이게 비정상인 걸 가지고 자꾸 정상인 것처럼 통계치를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수치 장난을 치는 거는 굉장히 웃긴 얘기죠. 뭐 저는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들의 이제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좀 그래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외국 분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경제 구도가 네. 돼버리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그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국가의 재정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퍼붓는, 물론 이제 아픈 사람을 뭐 치료해주고 이런 거는 이제 일륜적인 부분에서는 동의는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제 뭐 재정이 좀 문제가 된다고 계속 지금 떠들고 있는 마당에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내국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이제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런 무분별한 이제 혜택을 준다는 거, 외국인에 대해서 네, 혜택을 아니 준다는 의료보험 거는 체계를 이원화를 시키든지요. 외국인과 예를 들어 국적인과 예. 비국적인에 대해서 이원화시킬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근데 무작정 이런 식으로만 처리를 하고 뭐 인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금 내는 사람들에 대한 권익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재정 빵꾸 났다고 의료보험료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기업 지표들은 계속 탈원전 덕분에 지금 뭐 안전이니 어디니 지금 공기업들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요. 지금 도대체 이 정부가 잘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을 하면 부랴부랴 말도 안 되는 통계치를 들먹이면서 속이기 딱 좋게 좋아지고 있다, 나아졌다,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역겨운 일이죠.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정권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다음 정권이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좀 머리는 아플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 왜냐하면 때문에. 국감 다 털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인 상태로 예. 거의 국가를 넘겨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영을 꽤 골치가 아플 겁니다. 다음 대통령이든 다음 내각은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하여간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제가 3부 방송에서는 이제 증세 관련해서 한번 네. 말씀을 간단히 한번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3부 방송에 찾아뵙겠습니다.